여러분 혹시 가족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작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텔레비전 소리를 점점 더 크게 올리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뒤에는 우리의 기억과 마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인의학과 이비인후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교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지만 잘 드러내지 않는 문제, 바로 노인성 난청, 의학적으로는 프레스비아쿠시스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청력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흔히 귀감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문제가 아닙니다. 귀와 뇌가 함께 소리를 처리하는 과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고주파수, 즉 높은 음의 소리부터 잘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계 초침 소리, 새소리, 여성의 목소리처럼 비교적 높은 주파수의 소리들이 먼저 사라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잘 들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 낮은 목소리는 여전히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말소리의 분별력입니다. 귀에 소리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명확히 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이 조용할 때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카페나 모임처럼 조금이라도 잡음이 섞이면 상대방 말을 거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고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반복하게 됩니다. 노인성 난청의 또 다른 특징은 양쪽 귀에 대칭적으로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린다면 그것은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높지만 노인성 난청은 양쪽이 비슷하게 아주 서서히 나빠집니다. 이 때문에 환자 본인은 변화에 잘 적응해버려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먼저 아버지가 요즘 TV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요 라든지 어머니가 대화를 자꾸 놓치세요 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불편해지고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서도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괜히 민폐가 될까봐, 또 못 알아들으면 창피하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고 결국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노인성 난청은 치매,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을 흔드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당연히 귀가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치부했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곧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목소리, 친구의 웃음소리, 음악,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이 삶의 활력을 만들어 주는데 노인성 난청은 바로 그 활력을 서서히 빼앗아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인성 난청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건강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증상이 아주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는 잘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에서 반복해서 놓치거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볼륨을 자꾸 키우게 되거나 전화 통화를 피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런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성 난청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즉 원인과 배경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노인성 난청이 무엇이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즉 노인성 난청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귀가 늙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달팽이관 속에 있는 아주 미세한 청각세포, 특히 털세포가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 뇌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털세포가 점차 손상되고 일부는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세포들이 한번 파괴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청각세포의 수가 줄고 소리를 인식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원인은 청신경의 변화입니다. 귀에서 발생한 소리 신호는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신경 섬유도 약해집니다. 신경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귀로는 소리가 들어오더라도 뇌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들리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과 대사 변화입니다. 달팽이관과 청신경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류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귀 속 세포들이 필요한 영양을 받지 못해 더 빨리 손상됩니다. 특히 당뇨병은 신경 손상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의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네 번째 요인은 소음 노출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지만 평생 동안 우리가 쌓아온 소음의 흔적이 노년에 나타납니다. 공장에서 일하거나 군대에서 총소리에 노출되거나 오랫동안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들은 경험들이 모두 청각세포에 누적 손상을 남깁니다. 이것을 흔히 소음성 난청이라고 부르는데 노화와 겹치면서 증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일부 약물은 귀의 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항생제, 항암제, 이뇨제, 진통제 등이 장기간 사용되면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여러 질환 때문에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귀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전적 요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력이 있어서 같은 연령대에 더 빨리 난청이 찾아옵니다. 즉, 부모나 형제자매가 노인성 난청을 겪었다면 본인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증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의 변화를 언급해야 합니다. 청각은 단순히 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소리를 해석하는 과정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뇌의 청각 피질도 점차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귀로 들어온 소리를 뇌가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소리는 들리지만 이해가 안 된다는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정리하자면 노인성 난청은 귀, 신경, 혈관, 뇌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소가 함께 변하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단순히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귀가 어두워졌다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복잡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노인성 난청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주변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난청이 실제로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 정신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노인성 난청이 무엇이며 왜 생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난청이 실제로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귀가 잘 안 들린다는 문제가 아니라 노인성 난청은 삶의 질 전반에 깊고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첫 번째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감정을 나누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특히 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일상적인 대화조차 큰 장벽이 됩니다. 조용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지만 주변에 소음이 있거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는 말소리를 거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라고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을 반복하게 되고 이는 본인에게도 피로를 주고 상대방에게도 답답함을 줍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대화가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모임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화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불편함 때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예 모임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괜히 가서 민폐가 될까 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되면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망이 점점 좁아지며 결국 외로움과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건강의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성 난청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 고리를 잃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웃음소리, 친구의 대화, 자연의 소리들이 점차 멀어지면서 삶의 즐거움이 줄어들고 이는 정서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많은 노인들이 내가 쓸모없어졌다, 나만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며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입니다. 최근 수많은 연구에서 청력 손실과 치매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뇌는 끊임없이 부족한 정보를 보충하려고 과도하게 노력하게 되고 다른 인지 기능에 쓸 자원을 빼앗기게 됩니다. 동시에 자극이 줄어든 뇌의 청각 영역은 점점 퇴화하게 되지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결국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청력 저하가 있는 노인은 정상 청력을 가진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적 안전의 문제입니다. 잘 듣지 못하면 주변의 위험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경적 소리, 경보음, 누군가의 경고를 제때 듣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주어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청력은 단순히 대화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과 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듯 노인성 난청은 단순한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영역을 모두 흔드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난청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귀가 어두워진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는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다뤄야 할 중요한 건강 과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설명할 때 늘 학생들과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귀는 마음을 연결하고 기억을 지키며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청력을 잃는 것은 단순히 귀의 기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인성 난청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떤 치료와 보조 수단이 있는지 현대의학적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노인성 난청이 무엇이고 왜 생기며 또 그것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노인성 난청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가?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눈치채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흔하지요. 병원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청력 검사, 순음 청력 검사, 퓨어톤 오디오메트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는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들려주고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노인성 난청에서는 고주파 영역부터 청력이 떨어지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음 청력 검사 스피치 오디오미트리를 통해 소리를 듣는 것뿐 아니라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도 평가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검사에서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비인후과 내시경이나 정신경 기능 검사 ABR 같은 추가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성 난청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귀 질환이나 신경 질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이 내려지면 이제 교정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바로 보청기입니다. 옛날에는 보청기가 크고 불편하며 잡음이 많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현대 보청기는 매우 작아서 귀에 거의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청력 상태에 맞춰 주파수별로 소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잡음을 줄이고 대화 소리만 선명하게 증폭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귀에 달린 큰 기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밀한 의학적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청기는 언제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청력이 아주 심하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보청기를 맞추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미 뇌가 소리에 익숙하지 않아 적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력 저하를 자각하는 초기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뇌가 꾸준히 소리 자극을 받아 인지 기능 저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로도 충분히 교정이 되지 않는 중증 난청의 경우에는 인공와우 코클리아 임플란트 수술이 고려됩니다. 이 수술은 귀 속 달팽이관에 전극을 심어 소리를 전기 신호로 직접 청신경에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선천성 난청 아동이나 청력이 완전히 소실된 환자에게만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노인성 난청 환자들에게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이므로 위험성과 비용이 따르지만 심한 난청으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분들에게는 삶을 다시 열어주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한 장비 사용 외에도 청능 재활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뒤 청각 훈련을 통해 소리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듣고 따라 말하거나 소음을 줄인 상태에서 점차 다양한 환경 속 대화를 연습하는 훈련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히 소리를 크게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정기적인 청력 관리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진행성 질환이므로 한번 보청기를 맞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으며 변화에 맞춰 보청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마치 안경 도수를 주기적으로 맞추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와 가족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괜히 늙었다는 표시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청기는 노화를 드러내는 장치가 아니라 삶을 되찾는 도구입니다. 가족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 속도를 조절하고 또박또박 말하며 시각적 단서, 입모양 표정을 함께 활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과 환자가 함께 노력할 때 교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정리하자면 노인성 난청의 진단은 정밀한 청력 검사로 가능하며 교정은 보청기와 인공와우 그리고 청능 재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소리를 되찾는 것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인간관계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인성 난청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떻게 늦출 수 있는지, 즉 생활 속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성 난청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며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인성 난청은 노화의 일부이지만 속도를 늦추고 진행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청력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누적된 소음 노출이 노인성 난청을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듣는 습관, 공사장이나 교통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장시간 머무는 것, TV나 라디오 소리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틀어놓는 습관은 모두 청력에 해롭습니다. 따라서 큰 소리가 나는 환경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하거나 노출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부터의 습관이 노년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전신 건강 관리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귀 건강과 직결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은 귀 속 미세혈관의 혈류를 방해하여 청각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이러한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귀를 지키는 길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은 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약물 관리입니다. 일부 약물은 청력의 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암제, 특정 항생제, 이뇨제, 심지어 흔히 쓰는 진통제까지도 장기간 복용 시 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면서 귀가 먹먹하거나 청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약을 중단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은 매년 점검하면서도 청력은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력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청력 검사를 받아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보청기 적응과 인지 기능 유지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청각 훈련과 뇌 자극입니다. 청력은 귀와 뇌가 함께 만드는 기능이기 때문에 뇌를 꾸준히 자극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따라해 보는 것, 대화를 자주 시도하는 것,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청력을 잃는 가장 큰 위험은 소리를 듣는 경험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라도 소리에 귀를 열고 듣고 대화에 참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섯째, 가족과의 협력입니다. 난청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이해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가족들은 대화할 때 조금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환자의 시야에 얼굴을 두어 입 모양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작은 배려가 노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청기와 보조기기의 적극적인 사용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나는 아직 필요 없다고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청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삶을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조기에 착용하면 뇌가 소리에 익숙함을 유지할 수 있고 인지기능 저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TV 전용 보청기, 전화기 증폭 장치 같은 보조기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인성 난청은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지만 관리하기에 따라 그 속도와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을 피하고 건강을 지키고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으며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지킨다는 것은 곧 기억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삶의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